자, 직육이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규납모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병렬운전 네 가지가 있죠. 병렬운전 조건. 일단은 직류니까 극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격전압,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직권하고 복권에서는, 즉 직권 계좌를 가진 거에서는 규납선 또는 규납모선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직권하고 분권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요. 분권. 자, 문제 2번. 직류분권 전동기 전격전압 220V, 전격전류 105A입니다. 전기자 저항 및 계좌 권선의 저항은, 계좌 회로의 저항은 각각 0.1옴 및 40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전기자 저항 및 계좌 회로의 저항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전기자가 0.1옴, 계좌 저항은 40옴이다.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로 할 때 기동 저항은 약 몇 옴이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전동기에서 기동법을 쓰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동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동 전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동기가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전부하 전류, 그러니까 그 전동기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최대 부하를 전부하라고 하잖아요. 전부하 때 흐르는 전류보다도 기동 시에는 전류가요, 보통 500%, 600%, 700%, 6, 7배 막 이렇게 흐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기동 전류가. 기동 전류가 그만큼 크다고요. 단락 전류만큼 크다고요, 이게. 기동 시에. 그러니까 이 큰 전류가 그 전동기 내부를 흐르게 되면은 전동기 권선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동할 때는 기동 전류를 줄이는 방법들을 대부분 이제 채택을 하게 된다고요. 전동기가 소형, 아주 작을 때는 그냥 기동시켜도 돼요. 6배 흐르든 7배 흐르든. 왜냐면 1초도 안 돼서 그냥 가속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들은 아무리 6, 7배라고 해도 1초 못 버티진 않거든요. 잠깐 흐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등치가 좀 커지면 당연히 기동법들을 써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유도기에서 이제 이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들은.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로, 직류기 문제로 돌아와서, 어쨌든 처음에는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흘렀대요? 105A. 전격이 전부하예요. 전부하 전류 105A. 요거였는데, 기동 시에는 그거보다 105A보다도 훨씬 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600%, 700%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두면 그렇게 흐른다고. 근데 완전히 줄일 수는 없고, 얼마까지 지금 줄여놓겠다는 거예요. 전격 전류에.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에, 즉 105A의 150% 정도. 그러니까 6배, 7배는 아니고 이제 많이 줄었죠. 어쨌든 그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기동 저항을 끼워서. 그러려면 기동 저항은 몇 옴짜리를 넣어야 되느냐. 요거는요, 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얘가 지금 분권 전동기죠? 그럼 분권 전동기면 전기자요. 그리고 계좌가 여기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단자. 자, 전동기니까 여기서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하 시에는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 몇 암페라고요? 전동기는 전동기 자체가 부하기 때문에 전동기로 들어가는 전류를 부하 전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몇 암페어였다는 거예요. 전부하일 때는, 전격일 때는. 105A. 근데 기동 시에는 이 전류를 105A에 몇 프로로 제한? 150%로 제한한다고 그랬으니까 105A에 150%면은 1.5배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계산 좀 해주실래요? 105에 1.5면 얼마인가요? 150. 157.5? 157.5A.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요. 이거 기동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니라 뭐 105A에 막 한 6, 7배 막 더 큰 전류가 여기 흐른다고요. 근데 요렇게까지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157.5A. 자, 이렇게 잡아요. 이 전류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동시에. 자, 근데 이 계좌의 저항이 몇 옴이래요? 아니, 0.2는 전기자 저항이고, 계좌의 저항이 이게 40옴이죠?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계좌 건선 저항은. 그리고 여기다 전압을 얼마 넣어서 돌린대요? 220 넣어서 돌린다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권의 경우에는 계좌 전류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이 전류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 전류가 증가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저항이 있고 여기 전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이거 계좌 전류 얼마인가요? 그냥 R분의 V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 병렬이니까 여기에 220V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0분의 22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40분의 220이면 몇 암페어? 5.5? 네, 이쪽으로는 5.5A만 일리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57.5A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와서 이쪽으로 5.5A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전기자로 가겠죠. 여기에 아까처럼 이거에 뭐 6배 막 그러니까 한 1000A가 여기로 들어와도 어차피 여기는 45, 여기 전압은 220V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5는 여기서 1000A가 들어와도 여기는 5.5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전류는 다 어디로 흐르게 돼요? 전기자.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이 다 망가진다고요. 그냥 두면. 그러니까 기동저항을 어디다 거냐면 이 전기자의 직렬로 이렇게 저항을 끼우는 거예요. 이게 기동저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껴서, 이거 R이라고 해볼게요. 기동저항 R을 껴서 여기서 157.5A만 흐르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157.5 중에 5.5가 여기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전류가 얼마예요? 152A죠? 5.5는 어차피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총 저항이 얼마면 돼요? 여기에 이 총 저항. 지금 이 전체 기동 저항 포함해서 여기에 걸린 전압도 얼마인 거예요? 220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 저항 분의 220 하면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152. 맞나요? 사실 이 문제가 이해하고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해는 아마 되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기동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기동저항 구하는 거잖아요. 기동시. 기동시에는 여기서 역기전력 생겨요, 안 생겨요, 전기자에? 기동시란 얘기는 회전자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서 있다가 기동하지 돌고 있는데 기동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시로 보는 거예요, 기동시는. 정지시라면은 전기자가 돌질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자 내부 저항만 있고 여기 기전력은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요거를 전기자 저항이니까 요거 RA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총 저항이 얼마인 거예요? R 플러스 이 R은 기동 저항이죠? R 플러스 RA. 요건 전기자 저항. 예, 요게 이제 총 저항이죠. R 분의 V. 여기 전압 얼마 걸린다고요? 220이 걸려요.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52A. R분의 V.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자 저항이 몇 옴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0.2요? 0.1이요? 0.1. 이거 풀면 여기서 R 값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넣어야 될 기동 저항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R은 뭐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실 수 있겠죠? 해보시면 1.35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35. 자, 문제 3번. 전기자 저항과 계좌 저항이 각각 0.8옴. 전기자도
계좌도 저항이 0.8옴.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 200rpm, 전기자 전류 30A일 때 역기전력,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유기기전력을 역기전력이라고 그래요. 네, 역기전력이 300V다. 이 전동기 단자 전압을 500V로 사용을 한다면 전기자 전류가 위와 같이 30A일 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역기전력이 300이 나왔대요. 직권전동기, 이제 회전수 200rpm, 전기자 전류 30A. 네, 이렇게 운전할 때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 30V가 나왔는데, 이제 전동기니까 어디 콘센트에 꽂혀 있었겠죠. 그거 뽑아가지고 500V 콘센트에다가 다시 꽂아봤다는 거예요. 전동기에 500V가 들어가게 단자 전압 500으로 사용을 하면 전기자 전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0A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500에 꽂았을 때는 속도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유기기전력 E는 60A분의 PZ파이 N 또는 K파이 N이죠. 그죠? 근데 얘 직권이죠. 직권이었잖아요. 직권이니까 어차피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다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전기자 전류는 똑같이 유지하겠다고 그랬죠. 그럼 계좌 전류도 유지잖아요. 계좌 전류가 유지되면 어차피 파이는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기전력은 어차피 얘는 상수인 거고 K는. 그러니까 기전력이 뭐에만 비례하는 거예요? 예, 회전 속도에만 비례하는 거죠. 예,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류기의 유기기전력을 그래서 속도기전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전력이기 때문에. 예. 근데 2하고 물어볼게요. 2하고 V가 같은가요? 전동기에서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단자전압하고 같냐고요?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에 비례하는 거는 기전력이지 단자전압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처음에 유기기전력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완 이렇게 놔볼까요? 처음에 앞에서 제대로 운전하고 있었을 때 그냥 300V 그랬잖아요. 유기기전력, 역기전력 300이라고. 맞나요? 2완은 300이었어요. 이때 속도가 얼마예요? 이때 속도가 N이 200rpm이라고 문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200rpm일 때 기전력이 300이었다. 근데 전동기는 같은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얼마에다 갖다 꽂았을 때? 네, 500에다 갖다 꽂았을 때. 500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유기기전력은 이 2요. 직권이죠? 단자전압 V. 물론 V2예요. 마이너스 전동기니까. 직권이면은 I에다가 RA 플러스 RF. 이거 맞죠? 처음 거는 기전력을 직접 알려줬는데 나중 거는 기전력을 안 알려주고 단자전압이 500V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툴을 구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풀려면. 네, 그래서 이 툴을 구해봐요. 자, 나중에 단자전압 V 500이죠? 500V에 갖다 꽂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직권이니까 뭐 부하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계좌 전류나 앞에서와 마찬가지인 30A 쓴다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전류는 30A. 그리고 전기자 저항하고 계좌 저항은 둘 다 몇 옴이라고 돼 있었죠? 둘 다 0.8이죠? RA도 0.8 플러스 RF도 0.8. 자, 그럼 이거 계산 좀 해주실래요? 450?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기기전력이 450V로 바뀌는 거예요. 452?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전동기 역기전력 300V였다. 그때는 회전 속도가 200rpm이었다. 나중에는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 452V로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회전 속도가 얼마였겠느냐 이 얘기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도 기전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식을 쓰세요. 처음에 유기 기전력 2완 300 여기다 쓸게요. 비례식을 처음에 기전력 300대 처음에 기전력 대 처음에 속도 얼마? 200rpm 했죠? 200rpm은 나중에 기전력 대 나중에 기전력 452 대 나중에 속도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처음에 유기기전력 대 처음 속도는 나중에 유기기전력 대 나중 속도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이거 비례식 풀면 여기 n값 계산 되잖아요. 비례식은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n을 계산해 주시면 요게 301? 301이요? 아닌데? 301 맞겠구나. 301rpm 정도.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8극 유도기전력 100V, 전기자 전류 200A인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했대요. 네, 원래 중권이었는데 이걸 내부에 그 접속을 바꿔가지고 파권으로 바꿨답니다. 파권으로. 그러면 유도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식만 외워가지고는 못 푼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파권하고 중권하고 차이가 뭐죠? 파권은 병렬회로가 무조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8극이면 8극이잖아요? 8극이면 일단 코일 수가 8개가 나오죠. 그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로는 뭐 빨간 회로, 파란 회로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4극의 경우에는 빨간 코일 2개 직렬, 파권일 때 파란 코일 2개 직렬 4극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4극으로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병렬. 중권은 어떻게 되죠? 이 4개를 다 병렬로 엮잖아요. 빨간 코일 2개도 병렬, 파란 코일 2개도 병렬, 다시 병렬. 그래서 병렬회로수하고 극수가 똑같다고. 맞나요? 근데 얘는 지금 몇 극이에요? 8극이잖아요. 8극 중권이었죠. 맞나요? 그럼 8극 중권이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코일 8개가 다 병렬일 거 아니에요. 전기자 병렬회로가. 이렇게 해서 8개. 그렇게 해서 나온 전압이 얼마라고요? 중권일 때? 예, 유도기전력이 100V, 전기자 전류는 200A. 100V에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200A였는데 얘를 파권으로 바꿨대잖아요. 파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직렬로 하나, 둘, 8극이니까 셋, 4개 직렬. 파란 코일 4개 직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거 전압 얼마고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얘가 이게 100V면요. 이거 하나당 100V씩이라는 얘기죠. 코일마다 100V. 코일마다 100V. 여기 전체 전압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여기도 400. 어차피 병렬이니까 여기 전압 400 맞나요? 그죠? 400V. 여기 전류는요? 어차피 저 곱해서 전력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었으니까. 네. 뭐, 얼마예요, 그럼 이게? 50인가요? 네, 50A.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400에 50A.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직류기 전기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건선법은 폐고이 파중 그랬네요. 패러권, 고상권, 이층권, 뭐 상황에 따라서 중권, 파권. 예, 사용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뭐 있어요? 1, 2, 3, 4 중에. 이층권. 나머지는 다 안 쓰는 거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고. 6번.
전격전압 200V 전기자 전류 100A일 때 1000rpm으로 회전하는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요거 무부하 속도 몇 rpm 나오네요. 단 전기자 저항은 0.15ohm이고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문제하고요. 아까 풀었던 요 문제 있죠? 요거하고 풀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전격전압 200V, 전격전압이면 전부하 단자전압입니다. V라고요, V. 그때 전기자 전류는 100A, 10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 이거 나중에 무부하로 하면 속도 얼마냐? 자, 같은 문제라는 게요. 일단 처음에 요 부분이요. 이완을 먼저 구해봐요. 근데 첫 번째 기전력이 처음에는 200V, 단자전압 200V로 지금 운전한다고 한 거죠? 전격전압이에요. 그러니까 V를 알려줬으니까 기전력으로 바꿔야 돼요. 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자전압 V가 200이죠? 이거 지금 분권이고, 식을 쓸까요, 먼저? 자, 분권이면 기전력식이 단자전압 V 마이너스, 전동기니까 마이너스, 분권이니까 IARA. 맞나요? 이거 맞죠? 자, 그럼 V는 200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몇 암페어예요? 100A.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RA는요? 맨 뒤에 0.15ohm 그랬죠? 맨 뒤에 가로 부분에 0.15. 그러면 15V 빠지니까 185인가요? 자, 185V였다는 거예요. 뭐가? 기전력이. 왜냐면 속도는 기전력과 비례하지 V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속도가 몇 rpm 나왔대요? 그래서 처음에. 네, 1000rpm. 요때 속도가 1000rpm으로 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돌던 걸 무부하로 하게 되면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무부하일 때는 부하 전류가 거의 흐르질 않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전력하고 단자 전압을 같은 값으로 봐야죠. 그래서 무부하 속도는, 그러니까 무부하에서는 기전력과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거의 같다고요. 부하 전류가 무부하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없다고요, 아예. 그래서 내부에서 부하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압 강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전력과 단자 전압을 그냥 같은 값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무부하에서는. 어쨌든 이 단자 전압은 200에 꽂아 쓰는 저 전동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부하일 때는 기전력도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200이란 소리예요, 결론은. 그냥 200V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무부하일 때는. 근데 기전력과 속도는, 기전력과 속도는 필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풀었듯이 처음에 기전력 185대, 처음에 속도는 1000rpm. 나중에 기전력은 얼마가 돼요? 즉 무부하일 때의 기전력은 그냥 200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요. 200대. 그때의 속도 n. 이제 물론 이게 무부하 속도인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 중에. 직류기에서. 어렵다면 어려운 계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식은 뭐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7번.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정류곡선이다. 정류곡선. 이 중에 정류 초기의 정류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이것도 설명드렸죠? 정류곡선. 부족정류 곡선. 그 다음에 과정류 곡선. 직선정류.
그 다음에 정연정류. 맞나요? 이게 전류축이고, 주기축이니까 한 주기. 주기란 얘기는 시간이란 얘기니까 이쪽이 시간축. 시간축. 그럼 이제 불꽃이 생긴다는 얘기는 정류할 때 불량한 정류잖아요. 이게 양호한 정류 반대. 이게 양호한 정류 조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리액턴스 전압 E는 L, dT분의 DI. 이 값이 작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양호한 정류에, 즉 불꽃 없는 정류에. 그럼 이게 크면 불꽃 튄다는 소리잖아요. dT분의 DI가 크면 불꽃 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이 곡선을 보면 정류 초기에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전류의 변화가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말기에 가서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많이 변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말기에 불꽃 튀죠. 근데 반대로 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초기에 불꽃 튀겠죠. 초기에 dT분의 시간당 전류의 변화잖아요.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초기에 불꽃 튀는 건 얘라니까요. 이 곡선. 말기에 불꽃 튀는 건 얘고. 그리고 직선 정류하고 정연 정류는 비교적 양호한 정류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7번의 답은 C. 그러니까 3번이고요. 미리 볼게요. 12번.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정류 곡선인데 이 중 정류 말기의 정류 상태가 좋죠. 이번에 말기한 정보로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B번이죠, B번. B니까 2번. 됐나요? 예, 이거 양호한 정류되는 거 찾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AB 묶어놓고, 뭐 AC 묶어놓고, AD 이렇게 묶어놓고, 양호한 정류되는 거 1, 2, 3, 4 중에 찾아라. A하고 D하고가 양호한 정류입니다. 됐죠? 네, 8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9번 조금 빨리 진행하죠. 자, 직류 분권 발전기 운전 중 단락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 예, 작은 단락 전류가 그렇게 됩니다. 회로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분권 발전기라고 그랬죠? 자, 분권 발전기면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뭐 계속 요거 그래서 설명들이 전부 이걸 그려서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그림을 계속 설명을 했던 게 설명 문제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 회로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분권입니다. 발전기면 여기에다가 이제 부하를 거는 거잖아요. 근데 서서히 단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 처음에 부하 하나 달고요. 하나 달고 부하 늘리면 어떻게 돼요?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합성 저항이. 병렬이니까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하가 잔뜩 붙으면 거의 나중에 여기는 합성값이 이제 0에 수렴을 하겠죠. 0옴에. 그 얘기가 결국은 서서히 단락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단락이 되면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개 병렬로 많이 붙어서 결국 합성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단락. 그러면 발전기예요. 여기서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오다가 계좌 전류로는 거의 못 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여기는 계좌 저항값은 정해진 값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단락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류의 대부분이 어디로 흐르게 돼요? 여기를 흐르겠죠. 이쪽으로 가지 일리 안 가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원래 그럼 단락 전류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이게 단락이 되면 이 전류가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계좌 전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단락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발전기에서 발전해서 전기 오다가 계좌로 안 간다고요.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가고 말지.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석이 아니잖아요. 물론 잔류작이 조금은 남아는 있겠죠. 그러니까 잔류작에 의해서 기전력이 조금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작은 단락 전류만 흐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맞나요? 네,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네, 분권 발전기가 운전 중 단락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옳은 것은 4번에 작은 단락전류만 흐르게 된다. 자, 10번. 직류발전기 기하학적 중성축과 각도 세타만큼의 브러쉬의 위치가 이동됐을 때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중성축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만큼 돌아가면 그때 감자 기자력이니까 암페어 턴 해가지고 요건 좀 식을 암기를 해두자라고 그랬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EP A분의 EP A분의 IA Z 곱하기 180도 180분의 2 알파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알파 대신에 세타라고 돼 있잖아요. 돌아가는 중성축 돌아가는 각도가. 그냥 알파 대신 세타로 여기선 쓴 거고 2세타. 그럼 여기 2하고 여기 그러면서 2를 그냥 남겨놨. 여기는 맨 뒤에 보면 단 EPA분의 IAZ는 상수 K다 그랬죠? 그냥 K로 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K로 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K 이렇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K 180분의 2알파 또는 이 각도 이게 원래 이게 180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180도로 보면은 세타 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라디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그럼 180도면 뭐 몇 라디안이죠? 180도가 몇 라디안이에요? 파이 라디안이잖아요. 파이가 180도잖아요. 파이 라디안. 그럼 대신에 이 세타도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라디안으로 들어와야죠. 이 각도가. 어쨌든 라디안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EPA, 그러니까 감자기자력 물어본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중성축이 돌아갔을 때 생기는 감자기자력. EPA분의 IAZ 곱하기 180분의 2알파. 그거를 라디안 형태로 바꿔 쓴 거다. 자, 11번. 직류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끝난 거. 속도 제어법. 직류 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사용되는 기기는 아까 여러 가지 속도 제어법들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전압 제어 중에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근호 방식, 직병렬 제어법, 마지막에 뭐요? 초퍼형 인버터를 사용하는 초퍼 제어법이 있었죠. 초퍼형 인버터를 그냥 줄여서 초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냥. 그냥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초퍼. 자, 12번 아까 했고 12번 아까 했죠? 13번 그림은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다 그랬네요. 이 중 과복권을 나타내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B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A, B, C, D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니까 뭐냐면 이거 그린 거예요.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죠. 제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죠. 직, 과, 평. 반듯하게 그냥 그려도 된다고 했는데 약간 사실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했었죠. 직과 평, 그 다음에 부, 분. 차동 복권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릴 수도 있지만 요 축을 여기다가 옮겨 놓고 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밖에 거기 그림에서는 여기밖에 안 그려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도 다 그리지는 않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직권 거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더라도 직권 거만큼은 무부하에서는 0이죠. 원래 직권은. 그래서 직권권은 원래는 이렇게 따로 그리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선 직권권은 배제를 한 거예요, 거기. 축을 여기로 옮겨놓은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게, 무부하 전압하고 전부하 전압이 같은 거. 거기서는 이제, 요렇게 놓고 전부하 이렇게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무부하 전압하고 이제, 요렇게 곡률은 있는데,
예, 무부하 전압하고 전부하 전압이 같은 요게 뭐예요? 요게 평복권. 평복권. 그 다음에 과복권이 요거보다 위에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과복권. 근데 뭐 물어봤죠? A번, 2번이, 과복권을 나타내는 거? 그게 A겠네요. A가 과복권이라고요. 자, 평복권보다 위에 있는 거. 네, 그래서 A가 과복권이다. 14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즉, 속도 제어 폭이 넓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운전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 그랬는데 아까 저항 제어하고 전압 제어 비교하면서 전압 제어의 특징이 장점이 속도 제어 폭이 넓고 그죠? 그 광범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속도 제어 폭이 넓고 운전 효율이 높다. 좋다 그랬었잖아요. 이 전압 제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 15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지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뭘 쓴다고 그랬어요?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보조 발전기, 보조 전동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전압 조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정지 레오나드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보조 전동기하고 보조 발전기를 가지고 전압 조정기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 조정기가 회전형이라는 거죠. 회전형. 그러니까 회전형 레오나드 방식이라고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근데 정지 레오나드 방식은 뭐냐면 회전기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압 조정기 부분에. 예.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반도체 써야 되는 거죠. 전력용 반도체들. 그게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에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어떤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회전기기를 이용한 전압 조정기가 아니라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전압 조정기가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거죠. 뭐 걔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반도체들이. 예. 자, 그래서 이걸 정지 레오나드 방식. 하여튼 뭐 설명으로 틀린 것 분명히 전압 제어 중에 한 형태예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반도체 쓴다는 거지 뭐 거의 똑같고 특성이. 그러니까 광범위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거 맞고요. 정토크 가변 속도 용도에도 적합해요. 그 다음에 제철용 아변지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일근어 방식이 아까 그 플라이휠 다뤄가지고 뭐 제철용 아변기 쓴다고 그랬었죠. 근데 일근어 방식도 결국은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플라이휠만 다루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또 한 형태인 거예요. 거기에 추가된 형태. 그러니까 정지 레오나드도 비슷한 특성을 가져서 제철용 아변기나 뭐 엘리베이터 등에도 사용합니다. 네. 자, 틀린 것은 4번. 직권 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별개로 사용을 한다고요. 별개로. 저항 제어법은 따로 있는 거고 속도 제어법 중에. 예. 정지 레오나드 방식은 전압 제어라고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그러니까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중에 별개의 내용이라고요. 4번은. 자, 그 다음에 16번.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고 있는 직류 전동기의 손실이 x 플러스 y i 제곱으로 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손실이. x 플러스 yi 제곱. 자,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근데 아까 손실은 크게 무부하손 플러스 부하손이다 그랬죠. 무부하손과 부하손의 합이 결국은 전체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손실이 x 플러스 i 제곱이라는 얘기, 이게 뭐냐면 x가 뭐란 얘기예요? 무부하손이란 얘기예요.
뭐 보고 알 수 있냐? 이쪽에 보면 모양상 I 제곱 R이죠. 이 동선 패턴이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부하 전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부하가 변하면 이 부하 전류가 변하면서 이 변하는 손실이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부하손의 의미로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하 전류하고 부하와 관계없는 X라고 하는 거는 전류하고 관계없는 값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부하 전류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부하손의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무부하손 플러스 부하손이 전체 손실이다. 이게 이런 의미로 이걸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손실이 이런 이 직류 전동기가 있는데 이거에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아까 저 전기기계는 최대 효율 조건이 뭐하고 뭐가 같을 때 나온다고요? 예,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같을 때. 즉 X랑 Y, I제곱이 같다라는 게 이게 최대 효율 조건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뭘 물어봤어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I제곱이요. I제곱은 Y분의 X죠?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근데 I 물어봤지 I제곱 물어본 건 아니니까 여기 제곱을 지우려면 여기 뭘 씌워야 돼요? 루트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전류치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의. 자, 17번. 전기자의 총 도체수가 500개, 6극, 중권, 직류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전류가 100A일 때 발생 토크는 약 몇 kgm인가? 단 극당 자속은 0.01해봐. 직류전동기에 뭘 구하라고요? 네, 토크. 근데 단위 뭐예요? kgm. 그러면 직류전동기 토크 식이 2πn분의 60p 뉴턴미터일 때. 아니 뭐 그렇게 계산해서 9.8로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kgm니까 이제 0.975 n분의 p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p 출력이 몇 와트 이렇게 되는 데 있나요? 없죠. 회전수는요? 없죠. 그러면 이 0.975 n분의 p에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신에 뭐가 나와요? 중권, 그리고 도체수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저쪽 맨 마지막에 썼던 건데 토크식 중에 직류기인 경우에 한해서 2파이 A분의 PZ파이 IA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병렬회로서 A하고 극수 P는 같을 거다. 중권이면 병렬회로수랑 극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나눠버리고 몇 개인지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나머지만 가지고 토크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단, 이 식을 쓰면 단위가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뉴턴미터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킬로그램미터로 물어봤으니까 미리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나누기 뭐까지 해야 돼요? 9.8까지 해야 이게 킬로그램미터로 토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뭐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 다 있어요. 도체수 주어져 있죠? 네, 자속도 주어져 있죠? 전기자 전류도 몇 암페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2파이분의 Z파이 I에서 계산한 다음에 9.8로 나누면 뭐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자,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단자전압 220V, 부하전류 48A, 계자전류 2A, 전기자저항 0.2옴, 직류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은 직류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 유기기 전력 이는 분권 발전기죠?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단자전압 V, 발전기면 플러스, 분권이면 IA, RA 맞나요? 맞죠? 이게 분권 발전기 기전력 식이잖아요? 네, 요거는 단자전압 V 플러스 여기 IA 전기자 전류는 분권에서 부하 전류 I 플러스
계좌전류 IF. 여기 RA. 자, 요 식까지 있죠? 정리 다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자, 이 식을 이제 외우고 있어야 여기다 빨리빨리 집어넣어서, 자, 단자 전압 뭐 몇 볼트래요? 몇 볼트에 꽂아서, 아니, 몇 볼트 쓰고 있대요? 단자에서. 220볼트. 그 다음에 플러스, 가로 열고, 요 부하 전류거든요? 얼마요? 48 암페어. 그 다음에 IF는 계좌 전류 2 암페어. 그 다음 전기자 저항 RA 0.2. 네. 50이니까요. 10이고 230볼트겠네요. 네, 답은 230볼트. 아, 이제 혹시 이게 식이 갑자기 시험 문제 딱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전기자 내부에 전기자 저항 있고 기전력 있죠. 네, 그럼 이제 일단 이 동그라미는 이제 회로로 풀 거라 동그라미는 지울게요. 이제 이 전기자 부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저항 그리고 전기자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 그리고 이제 계좌가 전기자에 무슨 연결돼요? 병렬 연결 맞나요? 계좌 저항 그리고 여기가 단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문제 주어진 대로 전기자 저항이 0.2옴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0.2죠? 0.2옴. 그 다음에 계좌 저항 예? 2암페. 아니 계좌 전류죠? 예,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2암페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하가 꽂혀 있는데 이 부하를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래요? 48암페어. 발전기일 때는 이제 부하 꽂은 상태에서 여기 48암페어 부하 전류.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이제 하여튼 이 상태에서 알려준 게 단자 전압이 220. 그러니까 단자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0볼트다. 이렇게 그려서 풀으셔도 돼요. 이렇게 풀어서 여기 기전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이 220이면 당연히 여기 걸린 전압도 220이고 병렬이니까 요 병렬 전체 전압도 220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발전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2A 흘렀고 이쪽으로 48A가 그러니까 전기자를 흐르는 전류는 50A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얼마예요? IR 해가지고 10V. 그럼 이 병렬 전체 전압이 220에다가 여기 전압이 10V니까 더해서 230V가 기전력이 되겠죠.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회로로. 그건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그림 그리는 시간에 그냥 식 외우고 있으면 이게 빠르게 날 것 같아서 식을 정리를 해드렸던 건데. 자. 19번.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구나. 19번. 200kW에 200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건선의 저항이 0.025옴일 때 전압 변동률은 그랬네요. 자, 전압 변동률 식이 어떻게 됐었죠?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근데 요거는 전격 전압분의 요게 결국은 자, 무부하에서는 단자 전압이나 기전력이나 거의 같다고 그래서 기전력 빼기 단자 전압이니까 이게 전압 강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직권이냐 분권이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직권이 분권이 문제가? 분권. 분권이면은 요 전압 변동률식 뭐 다시 써볼게요. 전압 변동률식이 전격 전압분의 분권이면 요 전압 강화 자리가 IA, RA죠?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 식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E 마이너스 V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V 제로로 봐도 된다고. 무부하 단자 전압으로. 여기 요 2로 보면 이거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넣어서 이제 계산할 건데 자, 전격 전압이 얼마래요? 200V. IA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전류가 없죠? 이거 19번인가요? 네, 19번. 자, 전기자 전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분권에서는 이 계자 전류가 전기자 전류보다 훨씬 작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전격은 전부하예요. 전격이나 전부하 상태에서는 전부하 전류가 꽤 커요. 부하 전류가. 네, 근데 그 중에 여기서 뭐 50A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한 2A 정도, 48A가 실제로 부하 전류로 이렇게 부하를 많이 걸었을 때니까 전부하면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병렬 합성에서. 그러니까 계자 전류는 이쪽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에 비하면 3발의 피라고요. 전부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하에서는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를 거의 전동기든 발전기든 거의 같은 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 IA가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은 발전기 문제니까 I 플러스 IF죠? 예,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냥 부하 전류랑 전기자 전류를 같이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건 부하 전류죠. 자, 발전기의 출력 그러면 부하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출력인 거죠. 발전기 출력. 맞나요? 여기까지는 발전기의 내부니까 계자까지는. 출력이 이쪽이잖아요. 어차피 여기 단자 전압, 전격 전압, 전부하 전압, V에다가 여긴 직류예요, 교류예요? 이 부하에서 쓰는 건? 이거 직류 발전기인데? 직류 쓰는 거잖아요. VI 하면 뭐예요? 이게 전격 출력 P라고요. 어차피 부하에서는 직류 쓸 거라잖아요. 이거 지금 직류 발전기니까. 그러니까 역류는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직류 발전기니까 VI가 출력이라고요. 그럼 거꾸로 부하 전류 I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격 출력을. 전격 전압으로 나눠버리면 전격 전류죠. 전부하 전류.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I값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계산하려면. 그래서 이 I를 구하기 위해서 자, 거기 보면은 전격 출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몇 와트인가 이렇게. 그래서 전격 전압으로 나누면 되는데 전격 출력이 몇 킬로와트? 200킬로와트요? 그렇게 커요? 그러네. 되게 크네. 자, 200킬로와트. 200킬로죠? 10의 3승을. 자, 얘는 전격 전압. 200V 나누니까 그대로 그냥 10의 3승이니까 1000A죠. 여기는 계자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무시하고 그냥 1000A가 그냥 전기자 전류로 보는 겁니다. 200분의 1000A 곱하기 그냥 얘는 무시하고 전기자 저항 0.025 0.025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0.125 이렇게 나오죠? 0.125니까 퍼센트로는 12.5%가 되겠습니다. 12.5%.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 그러네요. 20번. 직류발전기의 전기자건선법 중 단중 팍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팍권에 해당되는 것. 자, 팍권이 직렬권이라 고전압 소전류 부하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중권에 비해서. 그래서 고전압 소전류. 답은 3번. 21번. 직류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좌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둬야 되느냐? 기동 시에는 기동 전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동 저항을 끼운다고 그랬었죠? 어디에? 전기자에. 그러니까 분권 전동기 쓸 때 이제 분권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 계자,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에, 그러니까 기본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 구성은 전동기, 분권 전동기. 그런데 기동 저항 부분 때문에 여기에 가변 저항, 그러니까 전기자에도 저항이 가변 저항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자에도 이게 붙어요. 가변 저항이, 계자 저항기, 전기자 쪽의 저항기, 가변 저항기들 붙여서, 왜냐면 이제 계자 전류를 조정하려면 이 가변 저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자 회로에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가 기동할 때는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저항은 제일 크게 놓습니다. 기동할 때는.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대다수의 전류 때문에 여기가 소선되는 걸 막으니까. 그런데 기동할 때는요. 전동기가 기동할 때는 강한 기동 토크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죠? 자동차가 출발할 때 1단 놓고 출발하는 게 왜 1단 놓고 출발하는데요? 토크가 크니까 회전력이 1단에서. 고속으로는 못 달리지만 1단 놓고. 그러니까 이제 토크가 커야 되는데 이 계자 전류가 결국은 담당하는 게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계자 전류에. 이게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계자 전류에 따라서 속도는 반비례하지만 계자 전류가 커지면 자하석이 세지니까 이게 속도는, 이게 늘어나면 속도는 느려져요. 빨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느려지지만 뭐가 커진다고 그랬었죠? 토크가, 힘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동 시에는 기동 전류는 작게, 전류는 줄여야 되지만 전기자 쪽에 토크는 키워야 되거든요. 기동 토크를. 그래서 기동 토크를 키우는 목적으로는 여기서 이 저항기의 저항값을 최소로 둬야 됩니다. 즉 0으로 둬야 된다고요. 얘 저항이 0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자 전류는 최대로 크게 흐르게 해. 그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기동이 돼 갈 거 아니에요. 돼 가면서 속도를 올려야 되죠?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얘를 점차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줄여줘야 되니까 이 저항을 점점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키워주겠죠. 조금씩.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속을 시켜 나가는 거죠. 가속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동 전류 제한용이고, 요거는 이제 기동 토크. 네, 기동 토크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체계적으로 기동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계자 저항기 쪽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법에 보면은 계자 제어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자 전류 바꿔주는 거. 그게 이거 가지고 바꾸는 수밖에. 계자 전류 바꾸려면 이거 늘렸다 줄였다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자, 문제가 뭐였죠? 21번.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는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동 시에 요 저항값은 0으로 해두셔야 된다고요. 0으로. 이 문제 똑같은데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계자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기동할 때. 이거 0으로 해둔다는 얘기는 여기 흐르는 계자 전류를 최대로 흐르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기동 토크가 커지니까. 그래서 기동 전류로, 그러니까 그 계자 전류로 물어보면 이 문제를 계자 전류를 최대로 한다. 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두 문제가 다 있어요. 네,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을 물어보는 문제, 계자 전류로 물어보는 문제. 기동할 때. 22번. 직류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자 건선 저항이 증가될 때 회전 속도는 계자 건선의 저항이 증가된대요.
그러면 계좌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요. 계좌 전류가 줄어들면요.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빨라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속도 증가. 답은 3번. 이것도 계좌 전류로 물어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 그냥 계좌 전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 증가. 근데 지금은 뭘로 물어봤어요? 계좌 저항기의 이 저항값을 줄인다 그랬나? 키운다 그랬나? 아, 증가. 그러니까 이 저항이 증가가 되면요. 당연히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줄어드니까 속도는 증가할 테고.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전류로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요. 겁나 많다고요. 관연도에 나왔던 비중이.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를 굳이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개씩만 놨지만 관연도에 나왔던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들. 그 다음에 23번. 직류전동기 공급전압을 V, 자속을 파이, 전기자 전류를 IA.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이제 결론은 뭐냐? 속도식이 뭐냐고요, 속도식. 속도식 어떻게 되죠? 회전 속도 N은 기계정수 K 파이분의 기전력. 그래서 직권이냐 분권이냐에 따라서 이 기전력 식은 그때그때 알아서 바뀌는 거죠. 직권 거, 분권 거 해가지고. 뭐 어찌 됐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2번. 2번이 속도식, 정리해드린 속도식 맞죠? 분권 기준으로. 그죠? 기계정수 K의 파이분의 기전력. 뭐 분권전동기 기전력은 V-IA RA니까. 24번. 직류직권전동기 운전상 위험속도를 방지하는 방법. 예, 직류직권전동기는 직권전동기 자, 직권전동기 속도, 토크, 곡선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부하입니다. 부하 전류. 여기를 속도로 놓고 그리면, 자, 직류 직권전동기 토크 특성이 그래. 어떻게 됐다고요? 토크는 부하 전류 제곱의 비례고 속도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볼 때는 속도하고 부하 전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부하 전류가 커지면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는 이렇게 된다고. 반비례니까. 맞나요? 이게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부하 전류하고 속도 관계에서. 근데 여기를요, 속도로 놓고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속도 특성 곡선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 세로축을 토크로 놓고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속도 빼고 토크로 놓고 그리면 전류. 제곱의 비례잖아요, 토크는. 그러니까 전류로 놓고 그리면 이게 제곱의 비례하는 그래프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토크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놔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요. 그래놓고 이 그래프는 어떤 전동기 거 특성 곡선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직권 전동기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직권 전동기. 자, 지금은 뭐 어쨌든 요걸 물어봤는데, 자, 속도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프가. 속도 곡선은. 맞죠? 그럼 무부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가 0으로 가면 속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에서 위험 속도가 돼요. 직권은 무부하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벨트 걸고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직권 전동기는 절대로 무부하 운전하면 안 됩니다.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벨트 걸고 운전하면 안 되고 부하하고 직결하라고 그랬죠. 기아 장치를 물리든가 최소한 체인을 걸든가. 왜냐면 벗겨질 걸 생각하면 안 되니까. 벗겨지면 무부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낸 겁니다.
위험 속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요. 부하와 기어를 연결한다. 전동기 돌아가는 축하고 부하를 기아 장치로 물린다고요. 그럼 뭐 벗겨질 일은 없잖아요. 뭐 기어가 뽀개지기 전에는. 근데 뭐 기아가 뽀개지나요? 그러니까 무부하될 일은 없겠죠. 이렇게 되면. 25번. 전격 전압에서 전부하로 운전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 부하 전류가 50A다. 부하 토크를 반으로 감소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은 전부하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전격 전압에서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던 직류 직권 전동기, 그때 부하 전류 50A, 즉 전부하로 운전할 때. 근데 그 전부하로 운전할 때에 비해서 부하 토크가 반이 되면, 그때는 아까는 50A였던 부하 전류가 얼마가 되겠느냐. 토크가 절반이 될 때. 무슨 전동기에서요? 직권 전동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지금 뭐 물어보냐면 직권 전동기의 토크와 전류 관계, 부하 전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요. 이거 직권 전동기, 이게 직권 특성이잖아요. 토크는 부하 전류 제곱의 비례. 그냥 이거 보고요. 처음 토크가 얼마래요? 이거 나중에 토크가 2분의 1 된다 그랬죠? 나중에 토크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처음 토크를 1로 본 거잖아요. 처음 토크를 1로 봤으니까 나중에 2분의 1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는 안 했어도. 그러니까 처음 토크 1 놓고 대. 처음에 전류 얼마였어요? 50A. 직권은 뭐 전기자 전류나 계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똑같으니까 전기자 전류가 50이면 부하 전류도 50이에요. 제곱의 비례니까요. 는 나중 토크, 처음에 토크 1이었는데 나중 토크 얼마 만든다는 거예요? 절반이요. 2분의 1. 그럼 나중 토크 대 그때의 전류, 나중 전류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죠, 비례식을. 처음 토크 대 처음 전류 제곱은 나중 토크 대 나중 전류의 제곱. 맞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 보고 토크를 2분의 1 되게 하려면 요 전류 얼마 하면 돼요? 이거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전류는 루트는 2분의 1 하면 되죠. 뭐 그냥 바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처음 전류 얼마였죠? 50이었죠? 근데 루트 2분의 1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35.35A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A였던 전류를 35.35A 정도로 줄여주면 토크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그냥 직권 특성에 대한 비례식 문제였고요. 35A. 답은 2번. 26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중 광범위한 속도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이거 아까도 했는데 이거 전압제어죠? 네, 전압제어. 27번. 전기자 저항 0.3옴 분권 발전기 단자 전압 550V에서 부하 전류 100A일 때 발생되는 유도기 전력은 단 계자 전류 무시네요. 뭐 실제로 분권에서는 뭐 전격 상태 또는 전부하 상태에서는 계자 전류를 보통 무시한다고요. 작아서. 즉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하고 거의 같은 값으로 본다고요. 자, 그러면 뭐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은 뭐 이렇게 물어본 문제니까요. 자,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 2는 단자 전압 V 플러스 분권이니까 IA RA 는 뭐 500인가요? 550인가요? 550 플러스 자 전기자 전류 저기 원래 이 전기자 전류가 I 플러스 IF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계자 전류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그냥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 넣으면 되겠죠 그냥 100 그 다음에 곱하기 RA
0.3이요? 0.3. 그럼 뭐 30V니까 뭐 580V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기전력은 580V. 답은 3번. 28번. 직류발전기 병렬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거. 직권하고 복권이요. 직복권기에서는 병렬운전 시 반드시 균합선 또는 균합무선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렬운전 조건. 직권하고 복권. 답은 3번. 분권은 빠져야 되니까 1, 2, 4를 보면 전부 분권이 들어가 있어요. 분권은 필요 없거든요. 균합선. 균합무선. 29번. 전기자 저항이 각각 RA는 0.1옴, RB는 0.2옴, 그리고 각각 100V, 10kW짜리 두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가 두 대예요. 근데 전압은 같아요. 두 발전기 모두 다 100V, 10kW짜리 전격 전압 100V, 전격 출력 10kW짜리 두 분권 발전기. 근데 내부의 저항이 달라요. 전기자 저항이. 순서대로 A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은 0.1옴, B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은 0.2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전격 전압하고 전격 출력은 같고 100V, 10kW. 근데 요거를 두 발전기를 유기기 전력을 같게 해서 병렬 운전을 하겠대요. 그러면 전격 전압으로 135A의 부하 전류를 공급했을 때 각 발전기,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의 분담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 분담 전류가. 그러니까 이렇게요. 하겠다는 얘기죠. A 발전기하고요. B 발전기하고요. 병렬 연결을 해서, 이거 발전기예요. 그냥 발전기 표시한 겁니다. 두 개를 병렬 연결해서 여기서 부하를 연결해가지고 부하를 쓰는데, 지금 부하에 들어와야 되는 이 부하 전류가 부하 쪽으로 와야 되는 게 양쪽 발전기 병렬 연결해서 공급되는 총 전류가 135A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135A 중에 A가 몇 암페어를 주고 B가 그러니까 A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랑 B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를 합쳐서 135 나와야 돼요. 네, 근데 A는 얼마, B는 얼마 주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을 같게 해서 병렬 운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A 발전기의 기전력 E는 단자전압 V 플러스 분권 발전기죠? 두 분권 발전기. V 플러스 IA, RA잖아요. 그러니까 A 발전기 것도 이럴 거고, A 발전기 것도, B 발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분권이니까. 근데 그게 같아야 된다고요. 쓴 김에 다 쓸까? 이거 A 발전기 단자 전압, A 발전기 전기자 전류, A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 뭐 마찬가지로 B 발전기 거. 근데 같아야 된다고요. 어쨌든 기전력이. 그러면 근데 둘 다 전격 전압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V라고 그랬잖아요. 전격 전압 100V짜리라고. 둘 다 100V 10kW짜리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같아야 된다고 했고, 그러려면 결국은 전압광합끼리도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것끼리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뭐 얘도 같고 할 거 아니에요? 얘는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100V 100V.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거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A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 그리고 A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은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B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 곱하기 B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 하고 같아야 된다.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몇 옴이고 얘가 몇 옴이래요. 주어져 있잖아요. A 발전기 거는 0.1옴. 전기자 저항이 B 발전기 거는 얼마? 0.2옴.
근데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곱해지면 A 발전기 전기자 전류랑 B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곱해지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1대 2니까 이거 2대 1 돼야 되잖아요. 이 전류끼리. 그래야 이게 같죠. 그죠?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얼마여야 된다고요? 135. 135. 그러니까 135를 5A를 2대 1로 쪼개달라고요. 135를 2대 1로 쪼개려면 얘를 3등분 해야 되니까 3, 42, 3, 55, 45. 45 두 개니까 여기 90A. 이쪽 45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A 발전기는 90A, B 발전기 쪽은 45A 이렇게 되면 되겠다고요. 저기 얘를 그러니까 요런 거 자주 써야 돼요. 몇 대 몇으로 쪼개주는 거. 135가 전체예요. 얘를 2대 1로 쪼개 주시려면 2대 1로 나누려면 135를 몇 등분을 해야 2대 1로 나눠줄 수 있어요. 3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5를 3으로 나누시라고요. 그럼 3, 4, 12, 3, 5, 15, 45, 45짜리 3개 이런 얘기잖아요. 45짜리 3개 중에 2개는 얘가, 1개는 얘가 45 2개면은 90이고 하나면 45고 90에 45. 요거 써야 될 경우가 자주 있죠. 이거 분합법칙도 이런 형태잖아요. 분합법칙, 분류법칙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내용에서 나니까 어떤 전체 값을 놓고 몇 대 몇으로 쪼개줘야 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고요. 자, 90에 45 되겠고, 그 다음에 30번. 직류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210V, 전기자 전류 20A, 1500rpm. 운전하고 있을 때 발생 토크 단위 확인. 뉴턴미터. 네, 이번엔 뉴턴미터로 계산합니다. 토크를. 근데 얘도요. 뉴턴미터니까 2πn분의 60p 이거 하면 되죠. 그래서 2πn 회전 속도는 1500 주어져 있네요. 자, 토크 계산 문제예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이건 못 쓰죠? 중권, 파권 얘기가 안 나오니까.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그 토크는, 토크식은 중권인지 파권인지를 아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직류기에서. 그것도 직류기에서만. 맞나요? 근데 지금 뭐 중권, 파권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턴미터로 지금 물어봤으니까 요 식 쓰면 되죠. 2파이 n분의 60p. 요 p는 출력, n은 회전속도. 전동기 회전수. 그래서 이제 여기 넣어요. 자, 2파이 n 얼마? 1500? 1500 rpm. 자, 60. 출력 p 몇 와트예요? 없죠?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직류기에서 나오는 토크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자, P가 없는데 어쨌든 직류기죠, 지금 이 문제. 직류기일 때는 이 출력이, 회전자 출력이, 회전자가 전기자라 아까 식 유도하는 과정 중에 있었죠. P는 이 IA로 대신할 수 있다고. 나중에 여기 2에다가 60A분의 PZ파이N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60, 60 나눠지고 뭐 NN 나눠지고 해서 뭐 2파이 A분의 PZ파이 IA 그거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려면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2를 알아야 돼요. 기전력을. 무슨 권 전동기예요? 분권이면은 전동기입니다. 단자 전압 V 전동기니까 마이너스 IA RA죠? 그래서 지금 거기 단자 전압이 얼마래요? 210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는요? 2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은요? 0.1. 1.5. 그러면 3V 빠지니까 207V죠? 이거 계산하면 207V
7V. 그럼 다 됐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P 대신에 2IA 이거 넣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제 어차피 여기서 미리 계산해서 뭐 들어가더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2파이 1500 60 기전력은 계산했죠. 200 7V 전기자 전류는 20A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에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 형태가 직류기에서 토크 문제 계산하는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지금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이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쪽 이게 기기가 계산 문제 풀기가 지랄 맞은 게 되게 많아요. 한 번에 안 풀려요, 문제들이. 계산해서 집어넣고 계산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기계에서 과락 많이 당할 만하죠. 이제 몇 개 풀어봐도. 네. 자, 30번. 아니, 30번 아니고. 자, 31번. 자, 직류 타여자 발전기. 뭐, 이해만 하면 뭐 쉬운 문제인데.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타여자 발전기 어떻게 돼요? 계자는 타여자에 타여자. 따로 있죠? 계자 전류는 그리고 전기자 쪽은 이쪽에서 전기자. 그 다음에 이제 단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전기면 여기다 부하 거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나 부하를 흐르는 전류나 어때요? 같죠. 완전히 같죠. 타여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 1번이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회로를 꼭 알고 있자.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번. 일반적인 직류전동기의 정격 표시. 그러니까 정격으로 쓰는 용어로 틀린 거. 자, 정격 중에는 연속 정격, 그 다음에 반복 정격, 그리고 단시간 정격. 네,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정격 전압 그러면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의 시간 이상 동안 일정한 전압이 계속 가해져도 이상이 없는 그 전압을 우리가 정격 전압 그러잖아요. 그 정격 중에 연속 정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일정 전압을 계속 집어넣어도 요 일정 전압을 넘는 전압이 들어가면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얼마 이하까지는 연속으로 계속 전압을 투입을 해도 내부에서 전혀 문제가 어떤 정기적인 문제가 손실에 의한 뭐 열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 그게 정격이에요. 그러니까 정격이라는 건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설계할 때 이미 정격값을 정해놓고 얼마까지는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요. 이거 정격 전압 얼마예요? 220이죠. 근데 그 220은 누가 정해놓고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220 계속 가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맞춰서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게 정격이거든요. 근데 이 정격에는 연속으로 얼마 이상 그걸 가해도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연속 정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 정격. 조금 높은 전압인데, 뭐 또는 큰 전류인데 흘려요. 멈췄다가 얼마 쉬었다가 다시 넣고, 멈추고 다시 넣고 멈추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이 없도록. 긴 시간이면 당연히 소손이 되는데 굉장히 큰 전압인데도 정격 전압보다 우리가 아까 연속 정격보다 훨씬 큰 전압인데도 가했다가 쉬고 가했다가 쉬고 하면 이상이 없는 정격. 그 전압. 그걸 반복 정격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험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걸 단시간 동안에 해서 이건 뭐 굉장히 높은 전압일 거예요. 또는 굉장히 큰 전류.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도 이상이 없는, 뭐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단시간 전격. 근데 이제 순시 전격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건. 자, 33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거. 전기자 반작용 얘기네요. 전기자 반작용 생기면 일단 중성축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반절은 세지고 반절은 약해져서 파형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자속 밀도가 높은데 낮은 데가 생기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발전을 하면 파형이 찌그러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지는 쪽은 자기 포화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못하고 약해지는 쪽은 그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자가 된다. 자기장이 줄어드는 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압도 떨어지겠죠. 발전기 전압도. 감자니까 결국은. 뭐 이런 현상들이 아닌 거 그런 거예요. 아닌 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거. 주자속이 답 나왔네요 벌써. 감소한다니까요. 평균적으로 평균 자속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1번이 답입니다. 2번 전기적 중성축 돌아가는 거 맞죠? 뭐 전기적 중성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자기적 중성축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뭐 다 맞아요. 이동한다. 뭐 돌아간다. 그 다음에 결국은 정류불량도 된다고 그랬죠. 파형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정류불량. 불꽃도 많이 생기는 정류작용에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정류자 편간 전압도 상승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34번 타여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사용한 거냐.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어느 제어법에 속해 있었어요? 전압 제어. 전압 제어 중에 워드 레오나드 방식, 뭐 일근화 방식, 직병렬 제어법, 초포 제어법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속도 제어 중에 전압 제어. 답은 2번. 35번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거냐. 이 무부하 특성 곡선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무부하 특성 곡선을 그리려면 무부하 포화 시험을 해야 됩니다. 무부하 포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시험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그걸 무부하 특성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세히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는지는 동기기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동기기에서. 왜냐면 동기기에도 이 무부하 특성 곡선 그대로 그리거든요. 똑같이. 다 사용하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답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그러니까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도 해요. 무부하 포화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부하 포화 곡선, 뭐 무부하 특성 곡선 이거예요. 여기 계좌전류 놓는 거예요. 가로축에. 뭐 직류발전기나 동기발전기를 놓고 계좌전류를 놓고요. 여기다 이제 전압 놓는 거예요. 전압. 전압축이에요. 전압.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계좌전류가 점점 증가하면 자석이 점점 세지니까 유기기전력이 높아지면서 전압도 올라간다고요. 발전기 전압도. 근데 전자석의 철심에는 뭐가 있어요? 포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좌전류가 증가하면서 전자석이 점점 세지는데 이게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포화가 되면 철심이. 그때는 이제 포화가 완전히 되고 나면 계좌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자기장이 증가를 못하죠.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발전기가 돌아갈 때 기전력도 전압도 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곡선이요. 이걸 무부하 포화 곡선 또는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뭐 물어본 거냐면 이 가로 세로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하고 뭐 관계를 그린 게 무부하 특성 곡선이냐 또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냐. 계좌전류 대 단자전압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 저 계좌전류하고 단자전압 관계 2번이죠. 2번.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아까 저 33번에서 한 거랑 뭐 똑같은데 순서하고 뭐 내용이 이제 뭐 보기만 좀 바뀌어져 있죠. 같은 문제인데도. 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자, 1번 주자극의 자속은 감소한다. 그거 맞네요. 아까 저 33번에서는 그걸 증가한다라고 해서 그게 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36번은 감소하는 거 맞죠? 전기자 반작용 생기면. 그 다음에 2번 정류좌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돼요. 그래서 불꽃에서 정류불량 됩니다. 이거 맞아요? 3번
국부적으로 전압이 높아져서 섬락을 일으킨다. 이거 불꽃 튄다는 얘기예요. 편간 전압 차가 많이 나서 이게 불꽃 발생하고요. 4번. 전기적인 중성점이 중성축이 전동기인 경우에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발전기가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전동기는 전기자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중성축이. 발전기는 회전 방향 쪽으로.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틀렸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37번. 직류 분권 전동기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직류 분권이면 자여자죠. 타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바꿔버리면 역회전이 가능한데 자여자 방식들은 극성 바꿔서 정역회전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원래 돌던 대로 돈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자여자기 때문에. 전기자하고 계자가 전류 방향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극성을 바꿔버리면. (38번) 전기자 지름이 0.2m, 직류 발전기 1.5kW 출력에서 1800rpm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주변 속도 식이 어떻게 돼요? V는 원 둘레 지름 곱하기 3.14에다가 초당 회전수 곱해라 60분의 n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속도식이 60분의 d파이 n. 아까 나타나고 됐잖아요. 원 둘레 초당 회전수. 이게 주변 속도식 맞죠? 여기 그냥 갖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60분의, 자, 지름이 얼마래요? 회전자 지름이 0. 얼마? 0.2m d 그 다음에 파이 3.14에다가 회전수는 몇 rpm이에요? 1800rpm. 그래서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18.84죠) 네, 18.84m/s가 되겠습니다. 1초에 똑딱하는 동안에 18.84m를 달려간다고요. 주변이. 네. 여러분, 저 1초에 18.84m 갈 수 있어요? 네. 저 100m 선수들이 이제 9초 후반대잖아요. 요새 참 9초 중반까지도 갔나, 최고 기록이? 10초라고 따져봐야 1초에 10m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자, 39번. 직류기 손실 중 기계손. 이게 움직여서 생기는 손실. 뭐뭐 있었죠? 마찰손, 또 풍손. 예, 그러니까 여긴 마찰손 얘기는 없으니까 풍손. 답은 1번. 40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 양호한 정류 조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리액턴스 전압이 작을 것.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되니까 L, 즉 인덕턴스 값이 작을 것. L, DT분의 DI에서 DT는 커야 되죠? DT가 커야 되니까 주기, 정류 주기는 클 것. 맞나요? 예, 그리고 탄소 브러쉬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불꽃이 적게 발생하니까. 예, 그래서 접촉 저항을 크게 할 것.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조건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좀 전에 얘기했죠. 2번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할 것. 이거 얘기했죠. 3번 전기자 권선의 인덕턴스 L을 작게 한다. 이거 맞아요. 다 맞네요. 답은 4번이겠죠. 보나마나. 4번 평균 리액턴스 전압.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은 작아야 좋은 거고 브러쉬 접촉면의 접촉 저항은 커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접촉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도
커야 좋은 거란 얘기예요, 결론이. 리액턴스 전압은 작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작게 해야 돼요.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가 커야 되고, 리액턴스 전압은 작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틀렸다고요, 4번이. 자, 41번. 그림과 같이 전기자건선에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 및 회전 방향은 N극하고 S극 사이에요. 전기자건선에 전류가 그림처럼 보낸대요. 그러면 뭐 그게 전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는 이제 요거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인데 이 그림이요, 전동기. 이렇게 저는 지금 이거 한 번만 그렸지만 거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번이 감겨 있는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류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서 돌아서 여기도 나오고 들어가고 또 돌아서 여기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고니까 지금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철심에다가 감은 형태로 보면 여기 지금 전류가 칠판 뚫고 나오고 세 가닥, 이쪽은 반대로 세 가닥 들어갈 테고, 그 그림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저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니까 얘 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 어디로 힘 받아요? N극에서 S극. 전류 여러분 쪽으로 칠판 뚫고 나오는 그림. 그 힘 위로 받아서. 얘네들 다 위로 힘 받는다고요. 이 선 세 가닥 다. 위로 힘 받고, 이쪽은 밑으로 힘 받겠죠.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래서. 됐나요?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돈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니까요? 자,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시계 방향 이렇게 된 거고요. 42번.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위쪽 부분이 N극이 되는 그 전자석 찾으래요. 위에가 N극인 거, 밑에가 S극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 암페어 오론나사 법칙 가지고 해보시면 되죠? 전류 방향 찾아가면서. 그러면 A번 어떤가요? A번 이렇게 잡아보면.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A번 그림은 지금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돌려 잡아야 되죠? 전류 방향. 예, 그러니까 위쪽이 N극 맞죠? 예, 그래서 A번은 위에가 N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A번. 그다음 B는 거꾸로 돌려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가 N극인 거고, C도 그러네. C도 밑에가 N극이죠? D는 어떻게 돼요? D 전류 방향대로 잡으면. D도 위에가 N극이죠? 그래서 AD가 위에가 N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AD 3번. 잡아보세요. 43번. 포화하고 있지 않은 직류발전기의 회전수 2분의 1로 감소. 회전속도 2분의 1로 감소. 기전력은 속도 변화 전과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기기전력 시기 직류발전기 60A분의 PZ파이N 또는 K파이N이죠? 그래서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건 계좌전류하고, 그러니까 여자전류하고 파이하고 회전 속도밖에 없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회전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전력은 2분의 1 되게 생겼는데 이건 일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즉 여자전류, 계좌전류, 그러니까 이 자속 파이 이거 몇 배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거 2분의 1인데 얘 일정하려면 얘 2배 돼야죠. 여자를 2배로 늘려야 된다고요. 여자 전류를. 자, 그래서 답은 2배로 증가시킨다. 2번이 답이 되겠고. 44번. 사극 단중 파권. 직류발전기 전전류가 I일 때 전기자건선의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파권은 병렬회로가 무조건 몇 개예요? 예? 2개죠. 그러니까